안녕하세요. 2024년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오픈 포럼에 자가진단 분석 사례를 맡게 된 청원고등학교 김광빈입니다. 제가 이 발표를 맡으면서 준비를 한 부분이 우리 코디네이터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에 가서 컨설팅을 할 때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두고 1년의 어떤 과정을 시간의 순서에 맞게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의 노하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는 문제의식 및 참여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의 차별점, 그리고 세 번째는 코디네이터의 역할, 네 번째는 자가진단 결과 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다섯 번째는 학교 방문 전에 준비할 사항, 여섯 번째는 그래서 첫 방문을 했을 때 신층 면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일곱 번째는 자가진단 분석 확장 및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여덟 번째는 이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디지털 선도학교 기기별 리더십 팀 연수를 맡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연수이고 5월, 7월, 10월에 진행이 되는 연수인데요. 이 연수의 방법은 외부 연수기관에서 어떤 기기별로 구성된 리더십 팀 대상으로 하는 연수고요. 강사가 기기 활용 및 기기 활용 수업 방법을 연수해주는 그런 연수입니다. 이 연수의 좋은 점은 같은 디벗을 쓰는 학교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성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아쉬운 점은 그 디지털 선도학교의 일부 리더십 팀만 대상으로 하는 연수기 때문에 전체 교원이 하기에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과 외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출장을 가서 해야 돼서 좀 같은 구성원들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어떤 맞춤별로 연수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수를 진행하면서 좀 전체 교원들이 같이 연수를 받고 성장하면서 변화를 이끌어가면 좋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학교에서 진행하면 더 많이 참여할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의 현장의 어떤 어려움을 고려해서 맞춤별로 진행을 하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이런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코디네이터의 어떤 역할에 요청이 들어왔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보면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개별 학교가 디지털 교육 전환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학교를 변화시키는 역할이 매우 유의미한 일이고 설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 학교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의 차별점을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 사업의 문제점은 약간 일회성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학교의 변화를 이끌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사들만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맞춤형 설계가 아닌 일방향적인 연수이죠. 그리고 학교 전체가 아닌 어떤 개인의 변화에만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의 사업의 차이점은 기존 사업과는 달리 어떤 긴 호흡으로 학교 전체 변화에 어떤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파악한 다음에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와 전문 코디네이터 3인이 연수 과정부터 같이 설계해 나가고, 그 학교의 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고 개선하는 게 그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상적인 코디네이터의 그 세 가지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코디네이터는
그 학교와 별개가 아닌 가족처럼 협력적인 원팀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학교를 디지털 교육 전환 단계로 이끌기 위해서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요. 코디네이터는 학교와 가족 같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셰프처럼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의 특수성과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구성원들이 원하는 다양한 니즈를 적절하게 고려한 다음에 모두가 만족하는 맛있는 연수과정을 설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 선생님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처럼 이렇게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요. 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불편한 사항을 진단해서 실제 수업과 그 다음에 업무 현장에서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향상되도록 처방이 필요해서 이제 교과별, 수준별, 집중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전에 우리 코디네이터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어떤 이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코디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연수 과정들도 숙지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그 학교 관리자와 이제 소통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 코디네이터들도 이 관리자랑 소통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과 구성원들의 어떤 디지털 대전환의 인식이 어떤지, 관리자님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 다음에 학교의 특수성, 어려움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유선상으로도 여쭤보고 좀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가기 전에 구성원들의 어떤 자가진단 설문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설문을 독려하는 방법도 학교와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성원들은 이 설문 취지와 그 다음에 이 설문 응답 결과가 어떻게 이제 연계가 되는지 잘 모르는데요. 이런 설문을 해서 응답 결과가 나온 뒤에 실질적인 이 학교의 연수 과정을 설계할 거다라는 이런 설명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으로 설문을 해주세요가 아닌 어떤 부서별로 학년별로 담당 부장님들이 이렇게 설문을 독려해주면 더 많은 설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을 다 해주시면 자가진단 결과 분석을 논의하는데요. 이제 저희 3명의 코디네이터들은 이제 자가진단 분석을 통해서 모듈별 이제 문항 점수 파악을 합니다. 자가진단 결과 분석을 이제 시각화한 파일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높고 어떤 부분이 낮은지 그런 부분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점수가 높은지 어떤 문항이 낮은지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개별 교사의 서술형 응답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참고하여서 연수 과정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분석 결과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모듈별로 어떤 연수가 이루어지면 좋은지 이런 핵심 내용을 먼저 숙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듈별, 낮은 점수 문항별, 서술형 응답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연수 과정을 이제 논의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방문 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으로는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디네이터도 처음이고 그 학교도 이제 이런 학교 컨설팅 사업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자마자 이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주요 부장님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코디네이터들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거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듈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모듈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 건지를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장의 모습과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준비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첫 학교를 방문하는 거죠. 방문을 했을 때 신축 면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한 것처럼 이제 코디네이터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처음인 학교도 이제 연수 과정을 설계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주도권을 갖고 처음 만나는 교감 선생님들한테, 부장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목적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는 이제 테크빌에서 했을 때 어떤 가이드가 제공이 되어서 좀 이런 부분을 수월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모듈별 핵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요. 이제 그 교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부장님들은 이 모듈별 연수 내용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파악하기에. 그런데 코디네이터들이 그 부분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연수는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될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 문해력 부분은 이제 어떤 연수가 진행이 되냐면은요, 아이들이 이제 디지털 도구를 쓸 때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 이제 디지털 도구를 쓸 때 주체적으로 써야 한다부터 해서 아이들이 검색 엔진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지, 그 다음에 정보의 바다에서 이제 정보를 찾았을 때 어떻게 이제 신뢰성을 판단할지, 그리고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는 이렇게 딥페이크 관련 영상만 제작해도 범법행위에 해당된다든지 표절, 인용 이런 부분들을 교육합니다. 해서 어떤 모듈별로 어떤 연수 내용이 들어가는지 어떤 핵심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면 좀 이해를 돕기에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듈별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이제 테크빌 쪽에서는 모듈별 그런 PM 제도가 있어서 연수 핵심 내용을 미리 이제 설명회를 가져서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연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가진단 결과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가진단 결과 분석 내용이 이러이러하였고, 이 학교에 해당 학교의 개별 교사들이 이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서술형 응답 과정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런 애로사항은 현장의 실제 모습과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연수 과정을 이제 추천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가진단 결과에 따른 기계적인 설계는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가진단 결과에서 이런 연수를 추천을 하지만 실제 학교의 어려움은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연수 설계가 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들이 이런 과정을 추천합니다.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한 부분은, 우리가 이런 연수 과정에 준비, 수용, 몰입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5개의 필수 과정을 갖고 있다. 그 외에 이제 선택 과정을 2가지 이상 선택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드렸고, 1번부터 10번까지의 모듈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한 해당 학교는 자가진단 분석 시각화를 보면 이렇게 만족 단계로 3.5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요. 그 중에서도 2번과 3번 과정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컨설팅한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도약 단계로 3.5 이상 되는 그 모듈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좀 아까 그 학교의 경우에는 되게 높은 만족 단계 점수를 받고 있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모듈별 문항 점수를 보면은요, 이제 1번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 지원 부분에 이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문항이 있습니다. 교내 교사들의 디지털 능력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에 2.29를 받았죠. 그러니까 디지털 능력의 차이, 격차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가 수업 중 원하는 프로그램, 앱 등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속도와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 문항에 2.86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해당 학교는 어떤 수업 중에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앱을 사용할 때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파악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니까 어떤 그 디벗의 노후화와 그 다음에 그 전자칠판의 어떤 호환이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3번 모듈과 이제 5번 모듈을 보면 3번 모듈 같은 경우에는 8번 문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며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4.14를 받았어요. 이 부분은 이제 강점을 약점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성원의 의사결정이 이제 유기적이기 때문에 디지털 격차가 아까 컸다고 했으니까 이번 연수로 소통하면서 효과적으로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5번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3.69로 만족 단계이고 6번도 역시 3.76이고 이제 이 3.76 평균보다 낮은 항목은 이제 16번 문항, 20번 문항, 26번 문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7번에 교과별 전문 과정도 3.68이 있고요. 그보다 좀 평균보다 낮은 항목들은 또 17, 20, 21, 22, 24번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번 문항도 주제별 심화 과정에 이제 평균보다 낮은 문항들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 보았고요. 이제 9번에 이제 학교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에 이제 가장 낮은 점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내 교사들의 디지털 능력의 격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 때 점수가 낮은 문항만을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 가장 낮은 문항은 이제 1번 교내 교사들의 디지털 능력의 격차. 가 가장 심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앱 등을 좀 충분히 사용을 못한다,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한다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형 응답 분석까지 이제 파악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개별 교사들은 이런 응답을 이제 해주었습니다. 수업에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고 싶다. 그 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와 미래교육에 대해서 궁금하다.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역량 강화 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디지털 기기 수업 활용법이 궁금하다. 수업 및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현장 수업 사례 활용도가 높은 그런 도구를 구체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듣고 싶다. 그 다음에 디지털 활용 교수 평가 방안도 궁금하다. 그 다음에 수업 평가를 이어갈 수 있는 도구들을 배우고 싶다. 그 다음에 다양한 코스웨어 사용법이 궁금하다라는 서술형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분석 후에 저희가 학교에 이제 6번과 8번 과정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드렸고, 그 다음으로 1번과 9번의 과정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사들은 사실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의 목적은 어떤 디지털 교육 전환의 어떤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충분히 변화의 시간을 가지려면 이제 어느 정도 연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최소 권고 차시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 정도 연수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 수용 단계, 몰입 단계에서 최소 권고 차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쭉 이제 저희가 코디네이터들이 학교 컨설팅을 준비하면서 이런 준비를 했고 이런 분석을 했고 이런 면담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면 더 확장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가진단 설문 모듈별 문항을 좀 구체화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가진단 설문으로 어느 정도 학교 상황 파악이 가능해서 되게 유의미했으나 똑같은 문항이 다른 모듈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설계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항을 더 구체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설문지 제작할 때 선도 운영 경험이 있는 코디네이터와 함께 제작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가진단 설문 응답이 되게 저조해서 코디네이터들도 학교 담당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설문 응답이 더 저조했고 설문에서 얻어내는 결과가 그 학교의 상황을 대표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설문 참여를 독려하는 꿀팁들도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자가진단에서 디지털 기초 역량에 대한 질문도 추가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 가면 디지털 관련 기초 역량 단계인 교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모듈에서는 교과별 전문 과정, 주제별 심화 과정 등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디네이터들이 연수 과정을 설계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교과별 그냥 과정이라든지 주제별 과정 등으로 좀 변경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가진단 설문 참여 시 쉬운 참여 방법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자가설문 참여 시 해당 학교 교사들이 담당 교사의 아이디를 기억해서 설문에 참여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향후 설문 진행 시 학교별로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별로 링크가 주어진다면 더 편리한 환경에서 설문 참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을 더 확장하고 개선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코디네이터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설문을 할 때 찾아가기 전에 설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코디들이 먼저 사전 방문 후에 충분한 사업 설명을 한 다음에 설문이 이루어지면 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연수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별, 일반 학교별, 특성화고별 예시 연수 유형이 제공되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코디네이터들이 이제 특성화고에 찾아가서 연수 과정을 설계를 하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과목이어서 어려움이 있었으니 이제 그럴 때는 특성화고 이제 그 코디네이터 한 분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시면 더 연수 설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들은 몇 개월간 학교와 협력하여서 연수 과정을 설계하고 강사 매칭에 도움도 드리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도 하고 개선도 하는 등 이렇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역할입니다. 코디네이터들의 어떤 충분한 수당 지급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필수 모듈이 너무 많은데 데이터 모듈 등은 이제 선택하는 학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진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모듈을 더 추가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연수를 진행할 때 충분한 간식 제공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음료나 샌드위치 등의 간단한 끼니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이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이 끝나면 지속 가능해질까? 변화가 계속 지속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모듈의 리더십 팀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아니면 그런 팀을 키우는 그런 모듈도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립은 이동이 적으니 학교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공립은 권역별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원학습 공동체 부분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수 모듈에서 초급, 중급, 상급 등의 개별 교사의 역량을 고려한 단계적인 모듈도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사와 연수생이 1차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만나서 연수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본격적인 연수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3회차에 그 배운 부분을 활용한 적용 결과, 공유, 피드백이 있는 성장이 있는 연수 형태가 있으면 이상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은 맛집이다. 자꾸 관심 갖고 찾아가야 더 발전하고 변화하니까. 지금까지 청원고 김광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